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전기차 법안, 민주당에서 프로포즈한 걸 얘기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을 보니까 이거 전기차 법안이 아니더라고요. 참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좀 디테일하게 본 정보를 쉐어할까 합니다. 법안이 꽤 복잡했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주로 그런 정치적인 역학관계들, 토요타나 혼다도 이거에 이제 반대를 했죠. 이제 노조 그런 조항 때문에. 다시 보니까, 이거 그냥, 노조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된 법안입니다. 디테일하게 보니까 전혀 전기차 법안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전기차로 간다는 건데,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기 앞서 앞에 이런 만불 받고 이제 노조가 있으면 추가 주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소득이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소득이 크신 분들은 좀 혜택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게 거의 한 40만 불에 가 있어서 40만 불, 50만 불, 4, 5억쯤 벌면 이게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부부 합산 4억 이상이면 아마 이제 페이즈 아웃 되고, 눈에 띄었던 거는 중고차도 주더라고요. 중고차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전기차에도 혜택이 좀 있는데, 그거는 또 소득이 왕창 낮아서 그거는 별로 해당 사항이 또 반대로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자세히 뜯어보면 묘하게 이게 다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제일 황당했던 게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7kWh입니다. 이게 뭐지? 7kWh? 지금 전기차를 얘기하면서 7kWh라.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배터리 사이즈를 크게 조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연기관들은 전기차를 열심히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 법안대로라면요. 물론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래나 저래나 분위기는 통과 안 돼도 내연기관들한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토요타나 혼다가 반대를 하겠죠. 통과돼도 그래서 그러니까 점진적인 법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 아쉽다라는 거죠. 지금 이걸 전기차 법안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목표는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9년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쫙쫙쫙쫙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나서 제가 실망을 좀 하게 된 거죠. 이게 전기차 법안인가? 그래서 이제 타이틀도 보면 크레딧은 Used Plug-in Vehicle, 그러니까 중고 플러그인 베이클에도 줍니다. 이걸 전기차라고 해야 되는지 당장 이건 거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많이 좀 아쉬운 면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걸 굉장히 지연시킴으로써 노조의 입김이 여전히 결론은 결국 다 뜯어보니까 어제 그런 정치적 관계는 묘하나 결국은 노조가 입김이 세다. 이분들이 스윙 보트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러스벨트를 이기는 자가 결국은 미국 선거를 지금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폭발성? 정치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는 한대 묶이는 일자리가 걸린 문제니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세서, 정치권이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이 법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법안이다. 물론 이제 fuel cell, 수소차, e-bike, commercial vehicle, 제가 그래서 이제 트럭도 얘기할 거긴 한데, 그런 거 다 포함됐고, 조건별로, 그리고 무게별로,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배터리별 해서 다 있지만, 처음에 보고, 그렇구나 하고 봤는데,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을 다 뜯어보니까, 그냥 헷갈리면, UAW, 노조를 생각하면 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거는 어제 얘기를 하질 않아서 이렇게까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아쉽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미국에서는 이제 좀 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벌금을 좀 맞아도 어떻게 매니저블 한 건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아도 괜찮다는 건지, 현대는 아이오닉 5의 미국 출시를 겨울로 미뤘습니다. 제가 이래서 내연기관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지만, 이런 뉴스를 볼 때 내연기관 소식들은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테슬라를 좀 걸러듣죠.
테슬라가 광고를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어떤 견제, 이런 정치권들의 이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미디어한테서도 별로 이제 달갑진 않은 거죠. 이런 혁신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역시 노동자분들한테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는 모든 여론들이 좀 부정적인 걸 깔고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 이것도 아쉽죠. 현대 아이오닉 5, 예, 안 나올 것 같긴 했습니다. 예, 이거 겨울에 나와도 다행이죠. 아마 지금 쇼리지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입장으로서는 좀 아쉽죠.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를 좀 참전해 줬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안 나옵니다. 예, 루시드나 리비안도 좀 이제 9월 중순입니다. 좀 빨리 9월 달에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리비안은 내놓을 것 같은데 루시드는 모르겠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로는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FSD 베타 10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갈리가 지금 유튜브에 예전에 이 영상이 있었죠. 이런 모노레일, 시애틀에 있는 모노레일에 이런 기둥을 예전에 이걸 박으려고 하는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일로 쑥 가서. 근데 이번에는 박을 뻔했습니다. 박을 뻔하다가 잘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상황, 그렇지만 대처 능력이 확실히 올라갔다. 근데 조금 미숙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도 좀 센시티비티를 튜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FSD 베타 10에 있어서 이런 거리, 그러니까 수도 라이다 같은 기능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잰 다음에 그런 픽셀 정보를 오브젝트로, 이게 뭔 오브젝트로인지 넘어가진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극강의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다라는 게 알 수 있죠.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그런 최상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니까 이해는 되지만 좀 센시티비티를 튜닝하는 정도로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브젝트로 하게 되면 이게 리소스가 더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걸 좀 알지만, 아직 베타니까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면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여튼 전보다는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진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드럽진 못한데 어쨌든 피해는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매니저블하게 가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그러면서 UFO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UFO가 떨어져도 피해갈 수 있는 뭐 그런 얘기까지 덧붙여서, 그렇지만 이제 UFO는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재미난 얘기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베타는 운전에 있는 필요한 정보만 딱 뽑는다라는 것도 여기서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뉴스로는, 어쨌든 법안이 이렇든 뭐든 간에 테슬라는 보조금을 빼먹는 귀신이라고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고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일론 머스크가 참 사업수완이 좋은 거죠. 엔지니어지만 그런 감각도. 뉴멕시코에 이런 테슬라 서비스 센터, 뭐 매장 이런 거를 여는데, 대부분의 주들이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주들이 다이렉트 세일을 막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요. 근데 꽤 많은 주들이 테슬라가 이제는 팔죠. 근데 그건 다 이제 우회한 경우가 좀 많고요. 뉴멕시코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이런 거를 매장을 여는데 이 딜러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게 어렵다 보니까 트라이벌 랜드에서 리저브드 랜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보호구역? 그런, 그러니까 인디언 보호구역? 이런데 좀 특혜라든지 좀 규제가 이제 느슨해져 좀 그런 분들은 경제를 이제 좀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테슬라가 거기에 매장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힘드신 분, 지역에 좀 소외된 부분과 오히려 이렇게 테슬라가 잘 맞아져서 그런데 좀 경제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런 법안에서 트럭도 나왔듯이 웨이모가 아니라 오라죠. 오라가 볼보랑 손잡고 이제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트럭을 미국에서 이제 하이웨이 마켓에서 출시를 한답니다. 근데 전에 잠깐 이거 비슷한 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차는 대당 가격이 워낙 비싸고 크고 사회적 영향이, CO2 배출하는데 크죠. 이 차들은 거의 서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너스톤이 돼서 많이 이제 보급됐으면 좋겠는데,
예상외로 웨이모보다 오로라가 먼저 데뷔를 했습니다. 볼보와 같이. 좀 웨이모도 분발해 줬으면 좋겠고요. 웨이모는 다임러랑 손을 잡았는데 먼저 나올 것 같이 그리 얘기를 하더만 생각지도 못하게 오로라가 먼저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러니 이제 먼저 내놔야죠, 시장에. 제가 늘 얘기하는 양산이 먼저고 제품이 나와서 뭐가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좀 빨리 보급화되는 것도 또 필요하다라고 좀. 근데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레벨 3는 되지만 이제 운전자가 안에 있는 거는 저 정도면 테슬라 같은 발전 속도라면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제가 돌아섰죠. 근데 레벨 4, 5는 여전히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4680 배터리라든지 배터리를 키우면 키울수록 포맷이 뭐가 됐든지 간에 서머 러너웨이 때문에 좀 힘든 면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배터리의 에너지 덴시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볼보가 이런 디자인을 예전에 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효율이 월등히 증가하죠. 현대도 이번에 수소 연료전지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트럭을 내놨던 것 같은데, 이런 트럭들이라면은 현재 기술력만으로도 주행거리나 토잉 캐패시티나 모든 거를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 잘 됐을 때 한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로 하이웨이 마켓이 좀 공략이 된다라면 그 다음은 전기로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디자인이라면 월등히 지금 무게도 세이브되고 사람이 안 탔기 때문에 많은 거를 버릴 수 있고 공기저항도 훨씬 더 낮출 수 있고, 이런 포맷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2170만으로도 장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디자인이 하필 볼보에서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